스산하게 비가 내렸던 1996년 10월. 금요일 밤인데도 주점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사장 김 씨는 한숨을 쉬었고 새벽 2시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걸어가는 김 씨. 그 뒤엔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탄 자동차가 한 아파트 앞에 멈춰섰고 김 씨가 내리던 순간 남성들은 김 씨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살려달라 비명을 질렀지만 깊은 새벽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왜 김 씨를 납치한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어긋난 동경 막가파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좀 뭐랄까요, 좀 상식 이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이거 완전 막가파네 이거. 이렇게 농담 삼아서 쓰는 일상적인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됐던 표현입니다. 조폭이었어요, 조폭. 그러니까 전국구 조폭은 아니었는데, 자, 일단 저희가 지금부터 좀 내용을 따져볼게요. 정리를 해주시죠. 네, 1996년 10월 5일에 서울 강남에서 41살 김모 씨가 납치가 됩니다. 3주가 더 지나서 김모 씨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김 씨를 살해한 건 막가파라고 불리는 조직이었습니다. 막가파 9명은 살해 대상을 물색해서 계획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조폭 중에서 지존파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사건이 벌어졌었던 96년은 5명을 연쇄살인한 지존파가 검거되고 사형이 집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존파를 엄벌했음에도 왜 이런 일이 계속돼서 반복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팀장님은 그때 현직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시겠죠? 1996년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막가파라고 결성을 했는데 진짜 막 나가는 인생. 막 나가는 인생을 했는데요. 9명이 그 조직 범죄처럼 만들었는데 그중에 그 두목이 20살 최정수라는 사람이었고 전과가 이제 8번 정도 된 사람이었는데 사건 나기 한 달 전에 그 최정수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정진명이가 단란주사 만나가지고 결성을 한 거예요. 결성을 해가지고 두목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최정수가 하고 부두목은 박지원이 하고 장모모는 행동대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단란주점에서 6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명이 이제 조직원으로 됐는데 처음에는요 강남구에 있는 그 경남구라든가 경기 광주 분당에 있는 주유소 아시죠? 주유소를 돌면서 강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200만 원 정도를 털었는데 세 군데 돌면서 그리고 나서 강남 신사동 이런 데 술집 이기는데 혹시 술 먹고 비틀비틀 가는 사람들 하는 걸 아리랑치기라고 하시죠? 예. 그 제각을 뺏는 거예요. 근데 이 범인들은 아라랑치기도 했지만 퍽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따라가가지고 둔기로 벽돌이라든지 다른 둔기로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돈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강도 행각을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유호성이 나온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 영화가 이 범인들 사건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범인들이 강도 행각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흉악한 살인 범죄도 하게 된 거죠. 9명이 모여서. 예. 그러니까 솔직히 조폭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왜소한 그런 무리들이었죠. 그냥 동네 불량배들. 자, 그런데 결국 사람을 해쳤어요. 이 자들이 공통적으로 사회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부유층에 대한 어떤 증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도짓을 하다가 결국엔 돈이 많은 사람을 아예 납치해서 돈을 뺏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가 지금은 사실 외제차가 많이 흔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외제차가 많지는 그럼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비싼 그런 최고급 외제차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 외제차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을 하고 미행해서 집을 확인한 뒤에 사흘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이 피해자를 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납치 살해였습니다. 살해당했죠. 처음에 이제 이 피해자 김 씨죠. 이 피해자를 묶어두고 이제 나중에 현금을 한 40만 원 뺐고요.
현금카드 4개를 뺏은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냈었는데 그래서 한 900여만 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화성군에 있는 염전 같은 데 데리고 간 다음에 이 구더기를 팔아 하고 그 안에 간 다음에 거기서 돈 더 있냐라고 물어보고 이 김씨 여성이 돈이 더 없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생매장을 시켜서 이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좀 지금부터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수위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좀 끔찍한 사건이었어서 팀장님 지금 뭐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생매장을 했어요 사람을. 그래서 당시에 그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에 생매장을 했는데 최정수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생매장을 했냐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습니다. 나체를 만든 다음에 담배 2대를 줬다는 거예요. 폐기한 다음에 그 최정수가 물었습니다. 돈 더 가진 거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여자분이 돈 가진 거 없다고 하니까 그냥 구덩이를 판 데에서 생채로 묻어버린 거예요. 생매장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망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그 범인을 잡은 다음에 현장을 가봤더니 여성의 목이 꺾여 있었어요. 꺾여 있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구덩이를 팔 때 좀 좁게 판 것 같아요. 그러다 팀장님,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해주셔도 아무튼 됩니다. 그렇게 그 범인들이 여성 목도 꺾으면서까지 땅속에다가 생매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그때 마카파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경악을 했던 사건이죠. 자 일단 그 조금 잔혹했어요. 너무 잔혹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뭐 팀장님도 실제 범행 현장 가서 별의별 그렇죠. 이걸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당시 형사분들이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이 피해자의 시신을 보면서 너무 참혹하다 보니까 이 마카파 조직원들을 야 이 자식들 하면서 막 이렇게 때렸다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참혹하니까 특히나 우리 양 변호사님이 당시 이제 신문 기자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 마카파 이 사건을 취재를 하셨었다면서요. 사실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곳이 그 현장에 저런 벌어진 폐가 같은 곳에서 시신이 매장된 지 발견이 돼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잖아요. 저희 취재 기자들하고 경찰들하고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범인들이 잡히고 사건 현장을 털어놓으니까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게 경찰과 기자들도 지금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저 속에 저도 지금 서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현장에 계셨어요. 네, 저 현장에 갔었던 게 기억이 생생하고 어. 정말 저 조직원이라는 자들이 지금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체격도 왜소하고 그리고 막 뭔가 모든 분노 막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그래서 약간 그러면서도 또 경찰에 잡히니까 나이가 어렸거든요. 예. 뭐 17살부터 20살 차이니까 굉장히 또 위축돼 있기도 해서 이게 모순된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해쳤는데 또 이렇게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조직원들이 그 흉악범죄들인데 정말 또 왜소하고 굉장히 막 복잡한 심경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진짜 아까 외제차를 탄 피해자를 이렇게 납치해서 살해했던 건데 진짜 외제차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제차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대구에서 상경해서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이었는데요.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9평짜리 원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냈고요. 또 교통사고를 당한 남동생의 분식점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가족의 가장 역할을 이 피해자가 해왔던 건데요.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다가 사건 3개월 전에 이 외제차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 때문에 부유층으로 오인을 해서 이런 변을 당했던 겁니다. 자, 일단 체포가 됐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 마카파의 두목. 자, 박 변호사님. 네. 조직을 너 그런 거 왜 만들었어? 그랬더니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그 직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었어요. 보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보스 영화 주인공이 조양은 씨입니다. 양은이파라고 아주 유명한 조직 폭력배 두목인데 그것을 좀 미화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요. 예. 이걸 보면서 이 너무 재밌다. 조양은을 존경한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뭐 영화도 재밌게 봤겠죠. 그래서 멋있다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한 달 만에 조직을 만들어서 했었고요. 결국은
이 사람 조양은 말고 그 직전에서 지존파 등을 가장 모방했던 것 같아요. 지존파하고 수법은 유사해요. 납치했던 거. 또 그리고 뭐 똑같죠. 외제차나 부유한 층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거. 또 지존파가 농촌 마을의 어떤 단독 가옥에서 소각장, 여기서 이제 시신 소각장 만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소금 창고 지금 염전 비슷한 데서 시신 유기 장소를 선택했던 것 등등 조양은을 존경하고 지존파의 행동 방식이나 범행 수법을 따라했던 그게 지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또 이자들이 난동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게요.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만 수사하는 과정도 되게 순응을 했어요. 자백도 하고. 그러다가 막상 지금 두목격에 투쟁소에 든 사형 그리고 행동대장도 무기징역 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또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나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판사에게 뭐 판사 목숨을 뺏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럼 얌전한 모습은 또 연기였던 거였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건 이외에도 정말 우리 사회에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그런 일입니다. 지금 뭐 제목처럼 법정에서도 막간 막가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두목 최정수 이후 종교에 귀의했다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두목은 이 종교에 귀의했다면서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죠. 그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정수가 아주 그냥 환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 빨간색 사형수 명찰을 달고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그나마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천만 다행이었던 거는 이런 자들이 빨리 잡혔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경찰이 도난 차량을 타게 됐기 때문에 검문하다가 차량을 발견했는데 차량을 이제 납치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막내가 사실은 사람을 죽였다고 한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그 진술을 분리해서 들은 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사체를 발견하는 바람에 빨리 검거된 것이지 만약에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건데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빨리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사건이 끝났던 거죠.